그 다음 자 아까 1, 2번은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레디얼 파트에 대한 얘기였죠? 지금 그거 잘 봐요 알겠죠? 또저 명 해가지고 이게 뭐 딴 거 보지 말고 알겠죠? 그래요. 흥.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누굴 얘기하는 거냐? 요 y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y 이름이 뭐였죠? 얘 이름이 앵귤러 파트였잖아요. 그럼 이 앵귤러 파트에 대한 논의를 3번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3번 문제를 딱 보잖아요. 매우 당황스러워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거든.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거든.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앵귤러 파트라고 하는 요 녀석의 성격을 우선 규정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맨 먼저 알아야 될 건 이거야. 이거 맨 처음에 우리 오비탈 이론 하면서 직교좌표계가 불편해서 극좌표계로 바꾼다. 이런 말 했었는데 기억나요? 직교좌표계가 불편해서 극좌표계를 바꾼다. 이런 말. 그래서 그거를 언제 했었냐면 교재 그 내용이 2페이지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관계에서 막 극좌표계 그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2페이지 보면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쓱 지나가는 표현으로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를 수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 썼었는데 Z는 R 코사인 세타 무슨 말이겠죠? Z는 R 코사인 세타. 그러면 X하고 Y는 뭐죠? X는 뭐야? X는 R 바로 사인 세타인데 여기에 X하고 Y에 또 뭐가 곱해져요? 코사인 파이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이 표현은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기초적인 수학이에요. 뭐 수학이라기보다 간단한 기하기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건데 사실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화학 문제를 풀어라. 뭐 쉽지 않아요. 이런 거 뭐 어느 화학 교사가 이런 걸 문제를 만들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 교사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잘 봐요. 잘 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코사인 보이죠? 코사인 보이죠? 코사인. 그럼 이 코사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건 거야. 이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코사인 이걸 보고 관습적으로 코사인이 나타날 때 이거를 Z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Z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은 코사인인데 여러 가지들 중에서 코사인만 또 나타나는 게 여기 있네요. 보이죠? 코사인만 나타나는 게 여기 보이죠? 뭐 어떤 애는 뭐 아무것도 없고 어떤 애는 뭐 파이가 섞여 있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이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B하고 C는 코사인이란 부분이 온리 각으로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럴 때 관습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Z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사인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코사인이 제곱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코사인 제곱항으로 들어가려면 얘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Z제곱 나누기 R제곱이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항만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건 Z축을 제곱한 좌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앵귤러 파트와 관계된 오비탈. 자, 레디얼 파트는 주양자수와 가운동량 양자수로 결정되잖아요. 근데 앵귤러 파트는 L이 주로 이 앵귤러 파트를 표현하니까 앵귤러 파트로 표현할 수 있는 오비탈은 지금 자려고
슈 방금 내가 봤는데 진짜 한대 슈가 이렇게 그냥 봤는데 어? 진짜 슈 배신이에요 배신. 진짜 아니에요, 선생님.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재우야 그 새콤한 젤리 하나 줘요. 빨리 재우한테 하나 얻어 먹어요 빨리. 새콤한 젤리. 괜찮대 친구가 하나 주겠다는데. 진짜. 진짜. 그래요. 슈 평소에 뭐 그 뭐냐면 평소에 뭐 그 사회생활에 좀 문제 있어요? 친구가 젤리 준다는데 됐어 너 따위가 주는 젤리 내 받을 수가 없어 막 평소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선생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슈 진짜 알겠어요?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요 표현을 보고 얘는 Z고 얘는 Z제곱인데 자 앵귤러 파트로 우리가 평소에 나타낼 수 있는 오비탈들이 S냐 P냐 D냐 이런 거잖아요. 뭐 F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올 거고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앵귤러 파트로 표현할 수 있는 오비탈은 S 아니면 P 아니면 D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오비탈 중에서 뭐 Z 부는 오비탈이 딱 하나 있는데 뭐 Z 부는 오비탈이 딱 하나 있는데 PZ예요. PZ. 그래서 이 B가 누구다? 이게 PZ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이게 PZ 오비탈의 그 관습적 표현. 그러니까 사실은 PZ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의 Z라는 표현이 기존 좌표를 변형시키면서 나타나는 그 관습 표현을 Z라고 쓴 거예요. 여기에 코사인 시타를 통해서 극좌표계를 직교좌표계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항이 있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P 오비탈을 요 관습을 따라서 PZ라고 해야지 뭐 그런 거라는 얘기인 거지. 뭔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그 코사인이 제곱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뭐 사인이나 아니면은 파이는 전혀 들어가 요 경도. 그래서 이게 시타는 이게 지금 위도잖아요. only 위도로 표현되어 있는 코사인 함수가 제곱으로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가 막 언급하고 있는 오비탈 중에서 Z제곱이 부는 오비탈이 있는데 그렇지. 얘는 누구야? DZ 제곱 오비탈이에요. 뭐만 아시겠죠? 그죠? 요걸 얘기한다. 이제 동형이 알겠니? 알겠죠? 그렇죠. 됐죠? 그 다음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보이세요?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게 사인 한 번 코사인 한 번 곱해져 있는데 한 번은 시타고 한 번은 파이고 즉 한 번은 위도고 한 번은 경도고 하는 게 어디 보일 텐데 여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관습적으로 뭐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어? 관습적으로 x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막 읊어대는 오비탈 중에서 SPD 중에서 아래 첨자가 x인 오비탈이 딱 한 개가 있을 텐데 이건 PX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미분방 형식을 풀어서 이걸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식 자체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를 낸다는 얘기는 이거 하여튼 그렇지. 이제 이런 정도의 감각을 좀 가지고 있으라 이런 얘기인 거겠죠. 자, 그다음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사인이 한 번씩 곱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위도 한 번, 경도 한 번. 그럼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겠지. 그럼 얘는 관습적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 y이며 우리가 평소에 부를 수 있는 오비탈 중에서 아래 첨자로 y가 들어가는 건 바로 p, y 오비탈 있기마쇼. 됐죠? 됐습니까? 그렇죠. 좋아. 됐죠? 내가 꼭 수학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 자, 그러면 이때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 방금 그 재우가 그려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을걸요? 이게 막 제곱 들어있고 시타 있고 파이고 이게 3차원적으로 어떻게 그러니 뭐 감감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언 30년이 넘어가거든요. 내가 고등학교를 95년에 졸업했으니까 95년? 몇 년 전이야, 30년이네? 맞아? 오,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31년. 우와, 와, 완전 옛날이다. 동영이 30년 전에 뭐 했어요? 저 없었어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 저 여하튼. 그래서 그러면 동영이는 그러면은 30년 전에 없었던 그 동영이는 집에서 큰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저 외동. 아, 진짜로요? 그럼 30년 자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30년 전 자기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때 엄마 아빠께서 네. 연애 중이 아니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연애 중이신가?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때 안 사귀고 계셨을 수도 있잖아. 그럼 한 번 삐끗해서 만약에 지금 엄마 아빠께서 서로 사귀지 않으셨다. 그럼 동영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뭔가 동영이의 탄생에 대한 어떤 그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동영이가 태어났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 30년 전에 동영이가 없었다면 없었으니까 그거는 동영이 엄마 아빠께서 이제 남남이셨을 거고, 그리고 동영이네 엄마 아빠께서 이렇게 만나셔가지고는 우리 같이 살자 해가지고 동영이 나오는 건데, 만약 그 사이에 뭐 동영이 엄마나 아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동영이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생각할수록 좀 위대하지 않나요? 재성아? 그쵸. 선생님, 예? 제가 예. 눈 1000개짜리 주사위를 돌린 적이 있거든요. 제 736이 나왔어요. 예. 근데 736이 나올 확률은 0.1%밖에 안 되는 건 그렇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거 좀 약해. 자,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돼? 요거는 그래서 오늘 저기 동영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큰 짤 한번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갑자기 내가 고등학교 얘기를 왜 했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두 번 다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잘 봐. 내가 오랜만에 해서 이제 잘 모르겠어. 가물가물 해. 잘 봐, 근데. 이거 말이죠. 내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아? 맞죠? 맞아? 오, 맞았어. 와, 대단해. 와. 내 30년 만에 처음 해왔어요, 이거. 알겠죠? 내 얘기했잖아. 대학 가면은 수학과학은 뭐가 된다고? 똥이 된다고 했잖아. 대학 가면은 수학과학은 똥이에요, 똥. 그래서 뭐 화학과 가나 뭐 자연과학대 가잖아. 그럼 수학 할 일이 없어. 몇몇 특정한 과만 수학하지. 그 뭐 경제학과나 물리학과 이런 여기만 수학을 하지. 화학과만 가도 수학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뭐 여하튼 그래서 30년만 해봤는데 성공한 것 같아. 오호. 자, 그럼 얘를 다시 풀어. 그러면 이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사인이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x제곱 빼기 y제곱 뭐 나누기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막 읊어대는 오비탈 중에서 아래 첨자에 저렇게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인덱스가 붙는 오비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바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B, C, D, E, F가 어떤 오비탈의 앵귤러 파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EP 오비탈, 자 그럼 이제 쉬운 봐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EPZ 오비탈의 완전한 파동함수 표현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EPZ 오비탈의 완전한 파동함수 표현을 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EPZ 오비탈의 완전한 파동함수를 보고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래 말을 써줄게. 이제 간단한 퀴즈. EPZ
오비탈의 파동함수 표현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이제 막 이렇게 다 알아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저나 어. EP 어. B가 어. 어. 저희 곱한 다음에 알죠. 그렇지. 뭐라고요? 저희 곱한 다음에 어. 알죠. 곱해주면 알정을 왜 곱해요? 그렇네요. 또 정신 안 차리고 있어. 진짜. 쉬워. 쉬워. 자, 그럼 잘 봐. EPZ잖아, EPZ. 그럼 자, 어떻게 되겠어? 파동함수는 파동함수인데 EPZ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레디얼 파트에서 주양자수는 2가 되는 거고 가군동량 양자수는 1이 되는 걸 고른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앵귤러 파트를 뭘 해주면 되겠어? PZ 오비탈에 대한 앵귤러 파트를 곱해주면 되겠지? EPZ니까 주양자수가 뭐예요? 주양자수가 2. P 오비탈이니까 가군동량 양자수가 뭐예요? L. 그리고 PZ라고 하는 앵귤러 파트를 마지막으로 곱해야 그게 완성된 요 오비탈의 파동함수 꼴이 될 거란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레디얼 파트 2.1이 지금 어디냐고. 그게 레디얼 파트 2.1이 요거잖아. 요거 2p 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파트니까 요 나 함수에다가 그 다음 pz 오비탈의 앵귤러 파트가 어디 있어? pz 오비탈 앵귤러 파트가 찾아놨으니까 여기다가 b 요거를 곱한 게 요 오비탈의 온전한 파동함수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앵귤러 파트, 레디얼 파트를 각각 분석을 해서 필요한 오비탈이 있으면 두 개를 곱하기를 해가지고 파동함수를 완성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 이제 아까 저 누구냐 시우가 R제곱을 곱한다고 했는데 R제곱을 곱하는 건 요거는 레디얼 파트의 제곱을 해가지고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할 때 R제곱을 곱하는 거고 그냥 파동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 그냥 레디얼 파트의 앵귤러 파트를 단순히 곱하기로만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얘는 누구였어요? 얘는 누구였어요? 얘는 누구였어요? 얘는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수. 누구의 앵귤러 파트? S 오비탈. 얘는 시타도 없고 파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방향에 대한 그 의존성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방향 의존성이 전혀 없죠. 방향 의존성이 전혀 없는 오비탈 누구예요? S 오비탈.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B, C, D, F를 전부 다 무슨 오비탈인지 우선 인덱싱을 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됐다. 자, 빨리 필기 마무리 하시고. 자, 그 다음 지금다잉. 자, 됐죠? 자, 그 다음 지금다잉. 지금다. 자, 재성이 쓰고 있어요? 그래. 진짜. 시우 다 썼어요? 그래. 시우 힘내요, 알겠죠? 다 준다. 시우자. 두 번째. 이게 사실은 말이죠. 상당히 당황스러운 표현이긴 해요. 사실은 나도 이 문제를 처음 보기 전까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막 내용 정리하면서 나도 처음 찾아봤어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와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내다니 와 진짜 독하시다 진짜 정말 독한 양반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찾아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이게 내가 저번 시간에 슬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복소함수 요 앵귤러 파트
얘들을 선형조합 해가지고 실수화 한 것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오비탈이다. 이런 표현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사실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시험에 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실수함수처럼 만들어 놓은 거다. 리얼 넘버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거와 관련된 수리적인 테크닉까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처럼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수학적 테크닉 막 이런 건 뭐냐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 이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그 선형조합의 결과적으로 선형조합의 결과 또 쓰는 게 이상하네. 최종적으로 그 선형조합의 결과에는 그러니까 막 선형조합하는 결과가 뭐 이게 계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상수 곱하고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했다고 치자. 뭐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사인 파이 요 항이 나타납니다. 항상 저 항이 나타납니다. 저렇게 되도록 최종 선형조합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선형조합을 해도 그 우선 노멀리제이션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조합을 해도 최종적인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가 기존 에너지 오비탈 상태하고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럼 몇 가지 수학적인 제한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미분 방식 푼 것도 아닌데. 그럼 이제 결론은 소소하게 저런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두라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는 교사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요. 잘 봐. 나타나는 모든 선형조합의 결과에는 어떤 항이 포함되게 되어 있다? 요 항이 포함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요. 여기에 이 항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이 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라는 얘기겠어요? 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0이면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0이면 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니까요. 자, 여기에도 이게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고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려면 이게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0. 알겠죠? 여기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라면 여기가 0승이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 이 세 개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ML이 0. ML이 0. ML이 0. 알겠죠? 되죠? 그러면 이때 요 안에는 이게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게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쏘리. 세타, 쏘리.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이거 위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이 안에 이게 꼭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요 px 이거 무슨 오비탈이야? px, py 오비탈이지. 조금 전문적으로 쓰면 y1 1과 y1 마이너스 1을 선형조합했다는 거예요. 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온 거란 얘기지. 선형조합을 했는데 한 번은 뺀 거고 한 번은 더한 거란 얘기예요. 한 번은 더해서 누군가를 표현했고 한 번은 빼서 누군가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전문적인 얘기까지 다 기억하긴 못하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하겠죠? 그래서 수식의 사인 세타 항으로부터 요 자기 양자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것에도 사인 세타 항이 들어가 있나요? 사인 세타 항이 들어가 있죠. 근데 사인 세타 항이 몇 차로 들어가 있어요? 제곱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이때 요 놈은 사인 세타 값이 뭐라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ml 값이 뭐라는 얘기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모든 미분 방정식을 풀어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나와 있는 결론에서 이런 소소한 결론들이 포함되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여러분들 자료 정리하면서 나도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이런 특징들이 저 앵귤러 파트들에서 나타난다 라고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선택지 4 C 오비탈 C가 뭐야 C? 오! DZ제곱 보이시죠? DZ제곱 요 보시면은 보시면 C 오비탈의 모양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각 마디의 개수와 모양을 서술하시오. 단 그림에서는 축을 정확하게 나타내시오. 보이시죠? 자, 보이죠? 자, 여기 준다. 준다. 저 동영 여기 지워 되겠어? 준다. 지우자. 쑥. 자, D, C. 자, 그럼 C가 누구냐면 얘였잖아요. 바로 DZ제곱이요. D는 뭐예요? 뭐라고? 앞에 D는 뭐예요? D라니? C 앞에 오. 4번. 자, 그러면 얘가 DZ제곱인 건 알았는데 이때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1. 자, 어쨌거나 얘는 무슨 파트죠? 앵귤러 파트잖아요. 근데 앵귤러 파트에서 나타나는 노드를 무슨 노드라고 하죠? 앵귤러 파트에서 나타나는 노드를 앵귤러 노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리라는 얘기는 앵귤러 노드가 어떻게 될지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요 오비탈의 앵귤러 노드를 구해보자.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드는 조건이면 되는 거니까 바로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면 앵귤러 노드 조건이 되는 거겠죠? 맞나요? 네. 맞나요? 자, 근데 세타라고 하는 건 무슨 각도예요? 위도죠? 위도여서 변역이 몇 도부터 몇 도? 0에서 180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코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각도는 이게 그거 똑 떨어지는 건 아니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55도쯤이 되는 거예요. 55도. 혹은 135도.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180도잖아요. 두 개 더하면 180도니까 55도일 때가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고요. 155도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알겠죠? 간단한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
지금 저기서 나타나는 앵귤러 노드가 55도 그리고 135도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보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55도, 180도 다 좋은데 그 다음 두 번째 E 특정 조건의 몇몇 함수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세타가 0도다. 세타가 0도다. 그럼 이제 저기에 있는 상수는 살짝 무시를 하고 세타가 0도일 때의 특정 조건의 함수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0 하면 뭐예요? 1이잖아. 그럼 3 빼기 1 하면 뭐겠어요? 바로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타가 180도다. 세타가 180도다. 그러면 세타에다가 180도 넣으면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나? 마이너스 1 맞아요? 근데 다시 제곱을 하니까 1이 될 거고요. 또 3 빼기 1 하면 2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0도도 아니고 180도도 아니고 90도라고 해보자. 90도. 그럼 여기에 90도 넣으면 값이 뭐가 되겠어요? 0 되면서 마이너스 1. 맞나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봐요. 세타가 0도다. 세타가 0도다. 기하학적으로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세타가 0도다. 기하학적으로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북극을 얘기하는 거죠. 북극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세타가 180도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타가 180도다. 남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타가 90도다. 이거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세타가 90도다.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XY 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가 어떻게 나타나고요? 앵귤러 노드가 55도, 135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앵귤러 노드가 55도, 135도에서 나타나는데 북극을 향하면 함수값이 플러스 2가 되고 남극을 향할 때도 함수값이 플러스가 2가 되는데 XY 평면 방향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요 이해했어요? 요 이해했어요?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습을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지.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지. 자, 그러면 그림 그릴 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여기다 그려도 되겠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요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 북극을 향할 때도 남극을 향할 때도 함수값이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쨌거나 플러스 2, 어쨌거나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통의 교재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북극 방향이죠? 북극 방향으로 향하면 함수값이 플러스 2, 남극 방향으로 향할 때도 함수값이 플러스 2. 그래서 북극 방향과 남극 방향이 함께 있는 지축 방향으로 함수값이 온팡 플러스로 표현되도록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함수값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간에 도넛처럼 그려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도넛이 아니고요. 실제는 도넛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이렇게 그린 게 뭐냐면 xy 평면 방향으로는 항상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도넛은 도넛 모양이 아니라 xy 평면 전체를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xy 평면에서 다 그냥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넛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도넛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북극을 바라보면 플러스 2, 아니 플러스 2, 남극을 바라보도 플러스 2. 근데 적도를 바라보면 항상 함수값이 1,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속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거를 다 색깔을 칠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도넛 모양처럼 표기를 해둔 게 보통의 dz 제곱 오비탈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보통은 이제 도넛 모형처럼 이렇게 이제 보통은 표기를 해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앵귤러 노드 55도, 135도,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요 각도야. 자, 바로 Z축으로부터 몇 도? 55도 떨어진 위치. 그럼 봐봐. 막 북극을 바라봤어. 새빨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적도를 바라봤어. 새파래. 그럼 중간 각도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중간 각도를 생각해 보면, 자, 북극을 바라봤다가 약간 시선을 낮추면 약간 여전히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날 거야. 그지? 그래서 함수값이 플러스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적도를 딱 바라보는 순간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함수값과 플러스 함수값 사이에 연속 함수가 나타나야 되니까 함수값이 0도가 되는 위도가 있을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지금은 저 55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의 함수값이 빨강 하다가 55도일 때 색깔이 싹 사라지는 거야.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고. 이 상태에서 시선을 낮추면 드디어 함수값이 파란색이 시작되는 거지. 파란색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란색이 시작이 되다가 XY 적도 방향을 보면 완전 새파래지는 거고. 그러면 이 55도로 바라보는 이 위도가 여기만 있느냐? 아니죠? 여기도 55도, 여기도 55도, 여기도 55도죠. 그럼 얘를 한 바퀴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위도 55도짜리 콘 평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뭐가 나타난다? 앵귤러 노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콘. 원뿔, 콘. 내가 뭐라고 발음했죠? 원뿔 모양. 그러니까 55도로 가는 게 꼭 여기만 55도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55도, 여기도 55도죠. Z축에 대해서. 이걸 쭉 연결하면 뭐냐고요? 콘. 원뿔. 원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 55도. 이거 시호야 봐봐. 너를 위해서 내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게. 봐봐. 원뿔. 이해했죠? 그리고 몇 도? 135도. 그럼 135도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요 각도. 이게 135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위도 135도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콘이 있겠지. 요 두 개가 바로 앵귤러 노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럼 저 콘 자체가 앵귤러 노드인 거예요? 네, 콘 자체가 앵귤러 노드라고요. 그래서 앵귤러 노드는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앵귤러 노드는 항상 계곡면 형태라고 했죠. 여기서 개자는 무슨 개자고요? 그래서 개자는 무슨 개자고요? 열려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면은 면인데 열린 면 형태면 되는 거지, 꼭 XY 평면, YZ 평면의 평면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곡면이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촥 열려 있는 면이라고 이렇게 촥 135도 위도 각도로 열려 있는 면이 여기서의 앵귤러 노드라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앵귤러 노드 개수는 뭐예요? 개수. 요 개수 항상 몇 개가 나타나죠? L개가 나타나죠? L개. 그러면 지금 d 오비탈이니까 L이 얼마예요? L이 얼마? 지금 2개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그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앵귤러 노드에서 위도 각도가 55도, 135도. 요거를 실제로 구해보라.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25도. 125도. 이 2개 더해서 180도 돼야 되죠? 125도구나. 125도. 내가 산수가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 이렇게 뭐냐면 세타와 2파이 빼기 세타. 요게 코사인 너무 크게 같아지잖아. 맞지 이거? 아닌가? 파이 빼기 세타. 파이 빼기 세타. 이거잖아. 2파이 맞아? 아닌가? 이거 뭐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2개 더하면 파이도 맞지. 내가 수학을 오랜만에 해서 가물가물합니다. 네, 그래.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사법 문제를 풀어보라 이런 거죠. 모양은 그러면 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원뿔 모양이라고 하면 되죠. 원뿔 형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뿔 형태 몇 개가 나타난다고? 2개.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란 얘기예요. 이 그림을 그리란 얘기예요. 됐죠? 오케이, 됐다.